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세라비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가구로부터 내려온 도덕관념이라든지 전통 문화, 전통 가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통 가정이 사라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최근에 참 경악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인터넷 중고 장터에 아기를 20만 원에 판다라는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예. 네. 알고 보니까 이제 정말 20대 미혼모가 실제로 그런 글을 올렸고, 근데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이 굉장히 우리의 전통 가정 그리고 어떤 도덕의 윤리가 정말 이렇게 붕괴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쭉 과거를 한번 되돌아켜 보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전통 가정의 이 가치가 떨어졌는가. 그거는 이제 68 혁명 그 당시에 네오마크시즘 그리고 페미니즘 막 부상을 하면서 이렇게 전통 가정이나 기존의 질서, 사회적인 권위, 가정의 권위, 이게 사실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페미니즘도 그때 부상하고, 그때 이제 1963년도에 미국의 페미니스트 데모라는 베티 프리단 이제 여성의 신비를 써서 정말 미국의 소위 배운 백인 중산층 여성들을 완전히 이제 각성을 시켜버린 거예요. 가정은 안락한 포로 수용소다. 주부는 수감자다. 여성들이여 부엌 바닥에서 일어라. 그러니까 여성들이 바깥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가정이란 이 자체를 여성이 종속되고 가정은 여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다. 그렇게 페미니즘이 규정을 한 거예요. 미국도 서방 전통 가정은 어떤 방식으로 사실 파괴를 했습니까? 1970년 중반이 되면서 미국에서 페미니즘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게이 권리 운동 그리고 레즈비언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페미니즘하고 결합하고 페미니즘하고 연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성애를 이제 해체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페미니즘의 경전, 이제 시몬느 보바르의 제2의 성이거든요. 1949년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기대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모성은 중요하지 않다. 낙태는 후회할 일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런 성적,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 전통 가정이나 이런 것이 해체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죠. 이제 우리나라 페미니즘 운동이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여성 운동이다 이렇게 하지, 이 페미니즘이다, 페미니스트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화되고 대중화되기 시작한 한 6년 전이에요. 2015년 메갈리아라는 급진 레디컬 페미니즘 사이트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 흔히 말하는 영페미라고 그러잖아요. 신진 페미니스트들이 막 등장하면서 페미니즘 운동이 사실은 6년 전부터 막 시작되지 않았어요. 근데 서구는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1792년 프랑스 대혁명 시절부터 해서 여성 인권 운동이 일어나고 쭉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한 200년 가까이, 그리고 그 전에 또 여성 참정권 운동이 또 거색이 있었고, 사실은 그 당시에 여성들이 법적 권리나 교육의 권리가 없었던 건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쭉 200년 가까이 역사가 돼요. 서구의 페미니즘 역사는. 그리고 우리는 한 5년 동안, 6년 동안 이것을 단번에 압축해서 한꺼번에 다 들여온 거예요. 2020년 금년에 신생아 수가 27만 명이 채 안 될 거라는, 참 안타까운 게 점점 결혼을 안 하고 그런 시기에 페미니즘이 너무 나쁜 시기에 들이닥친 거예요. 저는 국내 이게 여성 단체들이 처음부터 저는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성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여성 운동을 했던 그 당시는 IMF 직후였거든요. 영등포역을 항상 출퇴근을 하면서 보면은 노숙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 중에 여성 노숙인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막 한 곳에서 그냥 뒤섞여서 잠을 자고, 나는 최소한 이 여성 노숙인들이 정말 여성 전용이 그때 필요하다. 정말 잠잘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성 운동을 했는데, 제가 여성 운동 단체에 가서 활동을 해보니까 이 여성 운동 단체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정치 집단이었고 우리가 말하는 흔히 586 운동권의 그 정서와 이 586 여성 운동가들이 같은 동지적 관계였고 같은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민족 해방, 우리가 말 NL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면은 반미 운동, 반일 운동, 친북, 또 이렇게 민족 통일 운동 이런 걸 주 모토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여성 운동을 하지 않느냐? 정말 우리 미혼모나 왜 운동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건 국가에서 해야 된다. 그거는 복지에서 할 영역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처음부터 저는 제가 굉장히 회의감을 느낀 게 너무나 NL 세력이 여성 운동을 잡고 있고 그리고 항상 남북 분단의 원흉은 미국 패권주의 그리고 대미 굴종이 이 우리 남북 분단의 원흉이다. 그래서 이 여성 NL 패미들은 그를 정치 권력으로 해서 의회에 진출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례 국회의원, 사실 정의연, 정대협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대협 활동하다가 그다음에 의회로 진출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굉장한 회의감을 느끼고 정말 그 여성 단체들이 굉장히 비대해졌죠. 저는 정말 그 엘리트 여성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소위 유리천장을 깬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 보통 여성들, 사회 밑바닥에 있는 여성들, 그 정말 유리천장이 있으면 끈적한 마룻바닥에 정말 거기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여성 운동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정말 보통 여성들이 삶,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삶, 보이지 않는 여성들을 위해서 저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요즘 그 젊은 그 페미니스트들은 비혼을 넘어서 반혼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좀 서글픈데 이렇게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페미니스트라는 그 젊은 20대를 이렇게 보면은 왜 내가 그러면 비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자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페미니즘을 알고 난 이후에 비혼 선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혼만 아니라 이제 사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비 운동 네 가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비혼, 비연애, 비자녀, 비섹스 이 네 가지를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안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가 혼인을 거부해야지 가부장제의 숨통이 끊어진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거는 쇄도 복싱을 하고 있는 거다. 그 인생의 황금기는 정말 짧거든요. 나중에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나의 젊은 시절의 그 한 시기를 어떻게 회상을 할까? 그 청춘을 누가 보상해 주냐? 그래서 내가 페미니즘에서 해방되시라. 페미니즘에서 해방되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비 운동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지금 너가 비혼을 주장을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내일이라도 찾아올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의 신비다. 그것이 사랑의 신비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비혼 주장하지 말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